쿠팡 플렉스 3일차입니다. 저는 주로 새벽이나 심야 배송을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날은 1시 반에서 7시 심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 한 49개 정도를 받았었고, 그 중에 비닐이 한 절반 정도 됐었어요. 그거를 이제 근데 1시 반 타임인데 나중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는 2시까지 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알림이 2시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시 살짝 넘어서부터 차를 입차시키더라고요. 밖에 줄지어 있다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싣고 출발하는 게 새벽 3시에 진짜 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6시에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2시부터 6시까지가 4시간이 채 안 걸렸던 거죠. 4시간이 채 안 걸렸고, 첫날이라서 조금 뭐 헤매는 걸 감안해서 4시간까지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4시간이 걸렸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다 배송을 하고 6시에 마쳤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건 저는 이제 2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 새벽 배송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물건을 35개를 주더라고요.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런데 비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가가 비닐이 되게 낮잖아요. 예를 들어 비닐이 개당 500원씩 치면 그러니까 심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닐이 500원이라고 치면 박스는 900원 요렇게 치거든요. 단가를 개당. 근데 그 새벽 2시 반부터 하는 새벽 배송은 박스가 800원, 신선 박스가 1000원, 그렇고 비닐이 일반이 500원, 신선 비닐이 800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단가가 높으니까 저는 일부러 이제 새벽 배송을 했는데, 마치는 건 다 7시로 돼 있더라고요. 7시까지만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새벽 배송은 좀 물량을 적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물량을 뭐 적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닐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가 높은 박스를 35개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첫날 비닐 포함해서 49개 돌렸던 거랑 박스만 35개 돌렸던 거랑 벌어들인 수입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대충 정산해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첫날에 한 3만 몇천 원이 되더라고요. 3만 5천 원 정도 됐었고, 3만 6천 원? 하여튼 그래 됐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마찬가지로 한 3만 3천 원, 3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둘째 날 박스만 35개 옮기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둘째 날 2시 반 출근인데 또 마찬가지로 문자가 이제 카톡이 와서 3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3시까지 출근을 해서 줄지어 있다가 입차를 해서 박스를 싣고 출발하니까 한 3시 40분쯤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목적지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박스를 이제 배송을 시작했는데 6시에 끝났어요.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3시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물량적으로는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둘째 날에는 조금 이렇게 감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차에 비닐이고 박스고 그냥 그룹별로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차에다가 재놨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목적지 도착해서 홍길동 박스 택배를 찾으려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 가서 뭐 가나다님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또 한참 헤매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한참을 그렇게 짧게 찾는 시간 짧게 찾지만, 그러니까 한 30몇 개를 그런 식으로 계속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차를 하고 차에다가 택배를 실을 때 그룹 이런 거 사실 상관없어요. 바로 옆에 한 블록 차인데도 그룹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그냥 그룹은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선 위주로. 근데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걸 보면 동단위로 해서 이렇게 크게 반경이 벗어나질 않아요. 몇 블럭 안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만 빙빙 돌면서 배송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쿠팡플러스 어플에서 지도 보기가 있어요. 그럼 배송 어디 가야 되는지 포인트가 찍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렇게 줄을 손으로 대충 이어주면 이렇게 미로 형성되듯이 이렇게 줄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줄 이어지는 순서 기준으로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배송을 시작할 거를 기준으로 박스를 적체를 하는 게 아니라 차에다가 내가 마지막에 배송을 할 것부터 역으로 이제 적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일 구석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 운전석 뒷자리 기준으로 이제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수석 뒤쪽으로 이렇게 점점 쌓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쌓고, 마지막에 이제 조수석에 마지막에 쌓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거 한 자리 차지할 정도 양이 되면 차라리 그분 거를 조수석에 놓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물량이 그랬거든요. 두 사람치 물건이 대량이어가지고 두 분 박스들만 조수석에 딱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꺼내기도 수월하니까, 독립적인 공간으로 쓰니까 이제 그게 꺼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선 순서대로 해서 박스를 재놨더니, 그렇게 이제 쌓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다른 분들은 뭐 1-20분 만에 박스 재고, 아니면은 뭐 30분 동안 박스 재고 나가시는데, 저는 뭐 대략 한 50분? 길게는 1시간을 박스를 차에다 이렇게 순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은 나가서 편한 거죠. 오늘 그리고 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거 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벤트로 이제 3일 동안 배송을 성공하면 이제 이벤트로 첫날 3만원, 둘째 날 3만원, 뭐 셋째 날 4만원, 이런 식으로 총 10만원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신규로 이제 가입했던 사람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그냥 4만원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새벽 2시 반 거를 신청했던 거죠. 그 새벽 배송을. 그러고 있는데 한 9시 40분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에. 쿠팡플렉스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제 많이들 안 나가려고 하셨겠죠. 그래서인지 전화 와서는 저보고 이제 10시 반 타임 거를 좀 이렇게 백업 해줄 수 있냐고, 커버 쳐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길래, 그게 10시 반부터 몇 시까지냐 했더니, 몇 시까지 하는 거냐. 그러니까 2시 반 거,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2시 반 거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제 어플 들어가서 백업 신청하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7시 타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10시 반부터 다음날 7시까지 배송 타임이 잡혀있는데 이게 2시밖에 커버가 된다고? 의아했죠. 물론 근데 차에 실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한 타임만 실어도 차가 꽉 차거든요. 뭐 49개고 뭐 박스만 35개고 뭐 이런 식으로만 실어도 차가 꽉 차요. 이 승용차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게 가능하나 싶었더니, 어쨌든 뭐 차에 물량 실르기가 제한적이니까 뭐 2-3시간 아니면 3-4시간 돌리면은
2시 반 타임도 커버 되겠다. 물론 이제 2시 반 거도 3시에 또 출근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 반 거를 시작했던 거죠. 아니 갔는데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팔레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바퀴 달린 팔레트가 있어요. 파란색. 거기에다 박스로 쌓아놓고 네 부분을 쌓아주는데 보통은 그게 한 팔레트, 팔레트라고 할게요. 그냥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갔을 때는. 근데 10시 밖으로 어쨌든 갔는데 한 팔레트가 꽉 차고도 그 팔레트의 절반이 또 더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차에 다 실릴까? 아, 진짜 꾸역꾸역 채워놨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채웠어요. 차에 양이 많다 보니까. 몇 개더라? 57개인가? 물론 뭐 비닐도 좀 많긴 했지만 57개가 와, 60개, 거의 60개 물량이고 사람이 없어서 몰아줬나봐요. 그래서 와, 이거 시간 안에 쳐내겠나? 2시 반까지 차실까? 하다가 진짜 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 하필이면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 진짜 시야도 안 나오고 주소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시야도 안 나오고 참 답답한 거예요. 물건은 많고 시간은 좀 빠질 것 같아서 일단은 갔죠. 그래서 막 하필이면 오늘은 또 빌라가 왜 이렇게 많아? 10시 반 타임께 빌라고 주택이고 좀 뭐 4층 3층 5층 5층 진짜 너무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좀 운이 안 좋나? 근데 그분 어쨌든 플렉스에서는 신경 써서 물량을 많이 챙겨줬는데 근데 10시 반 거는 단가가 낮단 말이에요. 900원 박스가 900원이고 비닐이 500원. 그냥 통일이에요. 신선이고 뭐고 다. 근데 비닐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 500원짜리 비닐 하나 배송하려고 5층까지 빌라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비까지 오고 바닥은 미끄럽지 계단 이게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계단 폭이 좁은 거예요. 신발은 미끄럽고 일부러 운동화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10시 반 타니까 물량을 57개인가 쳐내는데 딱 다 보내고 그러니까 배송 완료시키니까 그때 시간이 3시였어요. 늦었잖아요. 그래 종료하고 이제 2시 반 타임을 이제 다시 물량을 가지러 캠프로 들어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시냐고. 지금 캠프 들어가고 있다. 이제 한 타임 끝내고 네 빨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백업하는 걸 이거 거절했었어야 됐나? 이미 지치니까 또 한 타임 더 뛰려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비까지 와가지고 지금 머리 보이죠? 이거 떡져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이제 좀 머리가 말라가지고 좀 풀리는 거야 이게. 오시고 뭐고 싹 다 젖어가지고 배송 물량도 적고 나도 적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타임을 또 부랴부랴 이렇게 캠프 가서 싣고 나가는데 4시가 좀 넘은 거예요. 이거 7시 안에 돌릴 수 있을까 막 하다가 4시 반인가 그때 이제 캠프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가까이를 물건을 또 1시간 정도의 물건을 차에다 또 싣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요 2시 반 타임 거를 물량이 비닐은 비닐 딱 하나 있었다. 비닐 딱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박스였는데 수량이 40개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새벽에 단가가 세다 보니까 800원, 1000원, 5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닐은 그런 식으로 비닐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박스가 뭐 800원, 1000원씩 하니까 평균 900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40개면 돈이 얼마야? 3만 얼마잖아요. 어쨌든 또 3만 얼마고 첫 타임 뛴 것도 한 60개 정도 되지만 비닐이 많았던 걸 감안하면 절반 잘라내면 한 3만원도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 6만원? 그 이벤트로 이제 4만원 추가로 주는 거까지 해서 10만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
사실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했구나.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 7시간 근무해. 7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라면 6만원을 번 거잖아요. 7시간 6만원. 비가 와서 좀 이렇게 하여튼 조금 늦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당 10,000원이 안 나온 거예요. 대충 기름값을 조금 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제 본 거거든요. 기름값을 집에서 출발하고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름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300 받아서 내가 출퇴근하는데 기름 들어간 게 뭐 30만원이야 한 달에. 그러면 그 월급 300에서 30만 빼고 내 월급은 270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들어갔던 기름값을 빼고 내가 업무를 하는 동안만 들어가는 기름값으로만 치면 동선이 짧기 때문에 캠프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서 이제 그 주변 이제 한 동을 그냥 빙빙 도는 거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름값 그 캠프에서까지 돼가지고 하면 기름값 많이 잡아야 5,000원 정도인 거죠. 5,000원 휘발유 기준으로 승용차 많게 잡아야 6,000원 정도. 5,000원도 사실 많아. 하여튼 그렇게 잡아서 하는데 어제는 5,000원도 아니었어요. 10km 반경 10km 20km도 안 뛰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캠프를 왕복을 했기 때문에 캠프 하여튼 기름값은 그냥 몇천원 정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3만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오늘은 6만원? 이벤트가 없었으면 6만원 벌려고 오늘 내가 비오나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더군다나 주간도 아니고 밤에 시간당 만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벤트가 끝나면 계속 할지 말지는.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더러워져요. 아니 박스가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닥면이 너무 더러워요. 이 배송 물건 바닥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에 싣기 전에 이제 분류한다고 바닥에 다 펼쳐 놓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미 뭐 바닥에 이제 뭐 계속 흙을 묻히고 얼룩을 묻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지금 시트가 말을 못해. 심지어 저도 이제 그 배송 물건을 계속 줍다 보니까 손도 너무 더러워요. 꾸중물이에요. 꾸중물이. 핸들이고 뭐고 물티슈로 닦으면 새까매지거든요. 그 정도야. 시트도 또 마찬가지. 먼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흙이랑 차를 너무 많이. 그래서 새 차나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실내가 그 베이지색이나 이런 것도 블랙이 아닌 블랙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블랙은 닦으면 그래도 티가 안 나지만 베이지색은 나중에 찌든 때 얼룩 끼면 새까만 거 그거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계속 얼룩이 생겨서. 제 차가 지금 그래요. 이 시트를 벗기고 안에 살색이에요. 이 베이지색.
그래서 커브를 씌우고 한다든지.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는 날은 천장까지 꽉꽉 채우거든요. 아, 천장도 막 박스 자국 나고 기스 자국 이런 거 나고, 아, 트렁크 고무 싹 다 더러워져요 진짜. 차 다 베려요. 그래서 좋은 차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NF 소나타 9형인데 이거 말고 넥소가 있어요. 수소 전기차. 그 차 갖고 처음에는 그 차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수소차다 보니까 이 휘발유차 대비했을 때 금액이 기름값이 이제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로 한 거죠. 그리고 차도 좀 아낄 게, 물건은 어쨌든 넥소가 더 많이 실을 수는 있겠지만 뒷좌석 폴딩하고 하면, 어쨌든 이 차로 시작을 했어요. 아,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량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말자 라는 생각에 그냥 적당히 받을 겸 승용차로 했는데, 아, 이제 넥소로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차 이마이 더러워질 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추천 안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신형 그랜저 타고 이제 쿠팡 블랙사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좋은 차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차가 아까워서 어떡하나 싶을 정도인데, 뭐 어떤 분은 시트에다가 뭐를 까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지만 차에 먼지 날리는 거 생각하면, 아, 먼지 꾸댕이.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비온 날 배송하면 닭똥 냄새 나요. 닭똥. 그 박스 젖으면 나는 냄새 있죠. 닭똥 냄새. 차에 닭똥 냄새 진동해요.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3일차 했습니다. 이제 이벤트 비용은 오늘로서 끝인데, 과연,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플래시 가방 있죠. 그 신선백 그 보온 단열 이렇게 냉장 팩이 있어요. 은박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그걸 회수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첫날은 이거 회수하는 거를 그냥 회수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반품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배송만 하겠다고 이제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물량을 몇 개 받을 것인지, 뭐 35개에서 50개, 뭐 50개, 70개, 뭐 75개에서 100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몇 개를 선택하든 안 맞춰줘요. 나 100개 하겠다 해도 100개 안 맞춰주고요. 50개만 하겠다는데 60개, 70개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그때 물량에 따라서 그냥 임의 배정을 해줘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겠다 이거죠. 반품도 안 하겠다는데도 계속 그 에코백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을 간 곳에서 반품이 아니라 에코백 회수가 들어오면, 에코백 회수하는 거 150원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그거를 이제 배송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이제 반품할 게, 그러니까 에코백 반납할 게 있으면 그거 반납받아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오늘 3일까지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하면은, 오늘 그렇게 에코백 회수한 거 저거 다 그냥 꽁으로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일을 하러 이제 가는 길에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하는 거면 상관없겠죠. 어쨌든 누구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 하다가 이 차에 실려 있는 이거 에코백 갖다 주러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죠. 막날에는. 오늘 에코백도 회수 많이 했어요. 처음에 150을 해봐야 돈 얼마 된다고 했지만, 첫날에는 에코백 1개가 2개 회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2타임 뛰는데, 첫 타임 때 회수한 에코백이 11개인가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임 때 에코백 회수한 게 6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그래요. 10개면 1,500원인데 어차피 가는 길에 들고 오는 거라서 그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트렁크에 꽉 실려 있어요 그 에코백이. 아무튼 고민입니다. 이제 이벤트 금액은 끝났고, 이제 진짜 순수하게 배송한 만큼만 이제 돈을 받는 건데, 다음날부터는 시간당 10,000원 벌러 나가는 거, 그것도 밤에 낮에. 저는 왜 밤에를 했냐면요, 밤에는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택배 특성상 차를 자주 이렇게 길에다 대놔야 되잖아요. 주차 단속도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들에 계속 방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새벽에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그냥 차 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건데 부담 없이 하려고. 그리고 낮에는 덥잖아요. 밤엔 선선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내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에요. 오늘 비 오는 날 너무 고생을 해서 더군다나 두 타임을 너무 무리를 했네. 전화 왔을 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했던 곳은 울산 2캠프입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은 울산 1캠프인데 지금 사는 곳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지리를 잘 모르고 이제 그 전에 살았던 곳을 지리를 잘 알아서 그쪽 지역에 이제 캠프를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는 멀어요. 먼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지리 좀 잘 아는 곳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아는 길 위주로 이렇게 주로 했지만 생소한 길도 있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거예요. 요즘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걸려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단말기 공동현관 비밀번호 단말기 특성에 따라서 이게 입력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숫자만 누르고 샵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데가 있고, 근데 뭐 종 모양 누르고 경비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 누르고 뭐 하는 것들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이 배송을 신청하신 분이 비밀번호를 이제 기록사항에다 기록을 해주시는데 이게 숫자만 그냥 기록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샵하고 뭐 번호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 샵 누르고 번호 누르고 샵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 비밀번호 누르고 샵 누르고 비밀번호 눌렀더니 왜 문이 안 열리지 하고 혹시나 싶어 샵 한번 눌러봤더니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어떤 때는 공동현관번호 이제 공동비밀번호가 공용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공용 비밀번호 이런 게 지금 죽여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할 때나 임시로 이렇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비밀번호를 저는 사실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그 공동현관 비밀번호 그러니까 몰라요. 공용 번호를 모른다는 거죠. 세대 번호 누르고 세대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는 걸 알려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경비 호출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경비 호출이 해도 잘 안 받아요. 뭐 순찰 나가셨다든지 또는 뭐 새벽에 쉬시는 시간대는 이제 부재 중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한 거야. 뭐 어제가 그랬어요. 경비 호출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소비자는 어쨌든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비 호출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쿠팡 플러스에서 택배 옮기시던 분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 맞거나 아니면 그 비밀번호 알게 됐을 때는 그 공유하는 그 어플에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번호도 안 맞는 거죠.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었다. 새벽 5시 만약에 경비가 부재 중이면 새벽 5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경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새벽 5시까지 경비가 없단 소리지. 5시 이후에 그럼 거기를 마지막 꼴찌로 들어가서 배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공동현관 비밀번호 때문에 제일 피곤했어요. 누르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하니까 계속 핸드폰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물건 들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계속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하면 그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으로 힘들었던 게 엘리베이터 없는 곳. 진짜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걸 계단 오늘 하필이면
음료수를 한 짝을 시키셨네요. 음료수 한 짝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박스 큰 것까지 같이 2개를 주문했더래. 그 2개 끌어안고 5층가 올라간 거야. 생수 시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생수.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보고, 어쨌든 이벤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내일 면접이라서 어차피 못 가요. 내일 면접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면접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면 아침 피곤하겠죠. 얼굴도 붓고. 그래서 일단 하루는 내일은 쉴 겁니다. 월요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만약에 비 오는 날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비 오는 날 쉴 거예요. 옷도 다 버려가면서, 물론 뭐 우비 입고 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차에 타면 우비에서 물 다 떨어지는데요. 뭐 시트벨이고 그리고 더워요. 우비 입고 있으면 너무 더워요. 그냥 이렇게 일해도 더운데 에어컨 켜고 일하는데, 차에는 계속 습기가 차지. 좋든 쉴 때 에어컨을 켜야 되는 거야. 아무튼 쿠팡플러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 많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지역마다 다소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물량 차이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쪽은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거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물론 뭐 타 지방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차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게만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땅에 이렇게 제가 차에 싣기 전에 쫙 펼쳐 놓는 데 있잖아요. 펼쳐 놓는다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펼치다가 이름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2단 3단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끼리 쌓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중복 안 되는 거는 2단 이상 쌓질 않아요. 1단 이상 안 쌓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게 또 이름을 위에 쌓으면 이름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름만 같이 쌓아 놓으면 밑에 거 볼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중복 안 되는 이름들은 다 1단 이상을 안 쌓고 그냥 쫙 펼쳐요. 좀 부피를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수월해요. 그렇게 해서 동선별로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러다가 부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개 주문한 사람들은 아예 앞좌석에 실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돼.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은 많이 했어요.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다시 걸렸지만, 이제 현장에서 사실 뒤에 차 막히고 골목길에서 차 뒤에 빵빵거리고 빨리 차 빼달라고 하는데 박스 못 찾고 있으면 헤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편하다는 거죠. 문만 열고 바로 그냥 순서대로 박스만 꺼내면은 바로 이제, 그리고 100% 동선에 안 맞춰도 돼요. 대략적인 동선에 맞춰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만 해놔도 이 박스 다음 동선이랑 안 맞네?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보면 그 동선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바꿔치기 하고 위치를, 박스 그렇게 한두 개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략적인 동선은 맞는 거죠.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앞좌석도 열어갖고 다 디벼보고, 뒷좌석 다 디벼보고, 트렁크에서 다 디벼보고, 이러는 일련의 시간들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된 거고. 그리고 새벽 2시 반 이후 새벽 배송이 비닐이 대체적으로 적어요. 아주 적어요. 신선 제품들 박스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적으로 높은 새벽 배송에 비닐이 없는 이런 새벽 배송,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이제 10시 반 타임 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단가도 낮고 비닐도 많고 아주 지랄해. 물량은 물론 많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시 반 거도 비닐이랑 박스 많은데 단가는 뭐 10시 반 거랑 똑같아요. 그럴 거면 10시 반 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10시 반
시작하는 그 타임에, 그러니까 10시 반에 시작하는 10시 반에서 7시까지 하는 물량 그 주문 창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처음에는 늦은 시간에 이제 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뜨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다가 밤에 어느 순간 탁 뜨는데, 그래 부랴부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무슨 게릴라처럼. 어쨌든 1시 반 거보다는 10시 반 거. 그러니까 10시 반 거는 주로 백업, 맞다, 10시 반 거는 백업 물량이에요.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업 물량이 뭐냐면, 물량이 너무 많아서 기존 이제 플렉서나 이제 쿠팡 이제 하여튼 배송하시는 분들 물량이 다 배정되고 남은 물량들, 이제 그러니까 넘쳐나는 물량, 그런 게 이제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누가 일이 있어갖고 빠져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백업 물량들인데, 그래서 10시 반 거는 대체적으로 백업 물량으로 떠요. 그래서 이제 게릴라처럼 뜨는 거죠. 그 백업 물량으로 뜨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다를 게 없는 거고, 어쨌든 단가가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업 물량 뜨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1시 반 거랑 단가는 같은데 기왕이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거죠. 7시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10시 반 거 저처럼 뛰었다가 2시 반 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타이트해요. 시간이 타이트해서 물건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부담스러워야지. 2시 반 거 놓칠 것 같은 막 이런 우려도 하니까. 아무튼 더 생각나는 건 없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십시오.